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이렇게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이 30대 남성.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주거 침입,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최근 이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귀갓길 여성을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는가 하면 집 문 앞에까지 따라가서 재워달라 이렇게 한 남성도 있었습니다. 어떻게 따라왔을까요?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. 지난 19일 새벽 5시가 넘은 시각, 한 여성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자 뒤이어 한 남성이 따라 들어오는데요. 잠시 뒤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탑승한 두 사람,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싶더니 남성이 먼저 내립니다. 그런데 다시 1층에서 만난 두 사람, 갑자기 실랑이를 벌이는데요. 경찰에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약간 좀 다투는 소리, 실랑이 소리, 시비 소리가 있고 나중에 여성이 이제 어떤 남자가 막 따라와서 굉장히 불안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던 건 엘리베이터 안에서였다고 합니다. 먼저 자기 집 버튼을 누르자 그 피의자는 가만히 있는 거죠. 피해 여성이 몇 층 가세요? 왜 안 누르세요? 하자 남성이 좀 당황하고 다급하게 버튼을 누릅니다. 그렇게 누른 버튼은 피해 여성 층보다 한층 아래층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 사세요?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? 이런 서로의 이제 대화가 오갑니다. 층에 가자 내리세요 라고 먼저 내리게 하게끔 하고 여성 올라갑니다. 남자가 먼저 내린 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여성. 그런데 생각할수록 남성의 행동이 어딘가 미심쩍어 다시 1층으로 향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아래층에 산다던 남성은 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었고 다시 1층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. 아까 여기 산다고 하지 않느냐,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, 이 집에 산다는 증거를 대봐라, 일일이 신고할 거니까 경찰관 있는 데서 변명을 해보라.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남성은 도주한 뒤였습니다. 그런데 낯선 남성이 집 앞까지 따라와 불안했다는 신고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불과 9시간 전인 전날 저녁 8시쯤 한 남성이 인근 주택 건물에 사는 여성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데요. 뭔가 불안한 느낌의 여성은 잠깐 멈춰섰다고 합니다. 병원 입구 앞에서 여기 사세요? 라고 물었을 때 남자가 태연이 여기 산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다면 비밀번호 누르고 먼저 올라가세요 라고 먼저 가라는 말에 이 남성 오히려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는데요. 공포를 느꼈던 여성이 주민들과 상의 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9시간 뒤에 앞서 보셨던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.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간의 시간차가 불과 9시간밖에 안 났었고요. 두 곳 피해 발생 장소 간 거리가 불과 직선 거리로 100m도 채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. 좀 동일인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품었던 거죠. 경찰의 탐문이 시작됐고 사건 직후 편의점으로 향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. 경찰은 잠복 근무를 통해 다음 날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. 최초 검거 당시 진술은 그때 당시 술이 많이 취해서 다소 좀 기분이 나빴고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다라는. 자, 이번에는 지난 19일 새벽 1시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. 한 남성이 비틀거리는 여성을 부축하며 걸어오는데요.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연 여성. 갑자기 남성의 팔을 뿌리치고 한급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. 남성은 닫히는 문을 닫고 재워달라고 했다는데요. 여성이 문을 닫아버리자 출입문을 잡고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는가 하면 한참 뒤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기도 합니다. 그런데 두 사람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습니다.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바로 앞에서 약 한 15분 정도를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는 거죠.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.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축을 해주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. 같은 날 오후 인근에서 붙잡힌 이 남성. 소지품에선 이 여성 원룸의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나왔습니다. 남성이 바로 그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. 남성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그 여성이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잠이 든 상태에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침입을 했다면
그러한 그 범죄 피해는 불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지난달 서울의 성폭행 미수 사건에 이어 귀갓길 여성을 노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 이어폰은 밤길에는 절대 안 끼고, 그리고 포장용품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. 포장용품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 좀 어두운 길목에 아예 안 가려고 하고. 저는 딸만 셋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귀갓길, 그때가 제일 걱정이 많아요. 될 수 있으면 빨리 들어오게끔도 하고, 이제 학원 앞으로 제주도도 가고, 집 앞에서 기다리고, 뭐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안전한 귀갓길을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잇따르는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